환영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진짜 막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네, 정말 홍수하는 말이 딱 맞죠. 맞아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지식, 그리고 통찰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언가를 좀 깊이 있게 배우고 싶고 또 최신 트렌드의 그 이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네, 도대체 이 방대한 자료들을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럴 때 저희가 아주 든든하고 명쾌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아주 소미로운 분석 문서입니다. 네, 맞아요. 현재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현역가왕3의 참가자 김태연의 현재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한 리포트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펼쳐보죠.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가 왜 예상치 못한 정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지 오늘 아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심층탐구 미션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막 누가 노래를 더 잘 부르느냐 이런 음악 예능의 표면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미지, 가창력, 팬덤, 그리고 경력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최상위권 가왕 후보가 갑자기 중하위권이라는 애매하고도 답답한 포지션에 갇히게 되었는가? 아, 진짜 미스터리하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현상을 보여주는 서바이벌 경쟁의 진짜 심리전, 즉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규칙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겁니다. 오늘 이 분석 문서를 읽으면서요, 저는 지금 출근길에 아니면 일과를 마치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커리어가 아주 깊게 겹쳐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는 늘 직장이나 학교,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약간 완벽해야 한다, 실수나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강박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압박감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견고한 완벽주의가 오히려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김태연 참가자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들여다보시면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요. 이거 내 직장 생활 이야기인데, 혹은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한계랑 똑같아 라며 무릎을 치실 만한 통찰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문서가 단순한 방송 리뷰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텍스트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완벽함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문서 초반부를 보면요, 김태연 참가자의 초기 기세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정통 트롯의 안정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의 굳건한 신뢰를 한몸에 받던 완벽한 우승 후보였죠. 무대에 오를 때마다 흔들림 없는 피칭과 아주 정교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선 1차전이 지나면서 상황이 묘하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아주 상세히 보면 동갑내기 대결, 그리고 감정선 싸움, 현장 관객 반응의 그 미묘한 차이 등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지표상으로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순히 순위가 한두 계단 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가왕을 향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그 흐름 자체가 꺾이면서 중하위권이라는 아주 애매하고 빠져나오기 힘든 늪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무대를 망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의 전환이 일어난 걸까요? 문서에서는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결정적 장면의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이라는 포맷의 그 본질적인 속성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네, 어떤 속성인가요? 경연은 단지 음정을 맞추고 박자를 타는 그런 기본기만으로 이길 수 있는 평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연의 무대는 음정이 흔들리지 않고 호흡이 정갈하고 기술적으로 약점을 찾기 힘든 이른바 정확한 무대입니다. 흠잡을 곳이 없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그 정확함이 판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폭발하는 무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아, 리포트에서 그 부분을 설명한 대목이 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그날 방송의 주인공, 즉 화제의 중심이 되려면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는 반드시 화면에 담겨야 한다고 딱 짚어주었죠. 어떤 것들이었죠? 방송 편집본에 아주 강력하게 남는 참가자의 결정적인 표정,
아니면 심사위원의 입이 떡 벌어지며 나오는 극찬, 그것도 아니면 관객이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마지막으로 현장이 떠나가라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순간. 네, 그 네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김태현 참가자의 무대는 너무나도 깔끔하고 완벽했지만 정작 방송이 끝난 후 사람들이 유튜브 클립을 막 검색해서 다시 돌려보고 덱터를 막 달고 싶게 만드는 그 찌릿한 한 방이 좀 부족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분석 포인트인 감정서사 싸움에서의 패배가 등장합니다. 서바이벌은 단순히 가찬력을 겨루는 기수의 장이 아니거든요. 시청자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지죠. 네, 경쟁자들의 무대를 분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노래에 내재된 감정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무대 위에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거나 거의 막 절규에 가까운 토해냄을 보여주거나 합니다. 심지어 그 감정 때문에 호흡이 미세하게 깨지고 음정이 흔들리는 위험까지 감수하죠. 그런데도 관객들은 오히려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맞습니다. 관객들은 그 기술적인 불완전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날것의 진정성에 폭발적으로 반응하죠. 반면 김태현은 아무리 슬픈 노래를 불러도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완주해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정말 빈틈없이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서 흠잡을 데 없는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랑 네, 주인공이 진흙탕을 구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도저히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 막장 드라마가 같은 시간대에 방영되는 상황 같달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다큐멘터리가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막 열띠게 수다를 떠는 주제는 결국 내 감정을 쥐고 흔들어 놓은 그 드라마 쪽이거든요. 서바이벌의 투표율과 화제성도 결국 이 수다의 주제가 되느냐 마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라는 요소가 서바이벌에서는 곧 시청자의 표심 그리고 화제성 지표와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대중은 완벽하게 통제된 기교보다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움 속에서 끝내 무언가를 쟁취해내는 그 서사에 훨씬 더 깊이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김태현이 가진 그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점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극적이어야 할 서바이벌 무대 위에서는 가장 덜 극적인 단점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강점이 단점으로 전환된다. 이 현상은 정말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통찰을 제공하네요. 여기에 더해 문서가 지적하는 세 번의 패인은 바로 보수적인 선곡 전략입니다. 선곡 이야기를 진짜 안 할 수가 없네요. 다른 경쟁자들의 전략을 보면 무대 위에서 그야말로 막 사활을 건 변신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국악과 트롯을 결합해서 이질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니면 댄서들을 대고동원한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형 연출을 선보이기도 하죠. 혹은 원곡의 느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반전 편곡을 막 들고 나오거나 감정의 밀도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듣는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과감한 카드를 진짜 마구 던지고 있어요. 아주 치열한 전장이죠. 그런데 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 김태현 참가자는 특유의 무게감 있고 안정적인 본인만의 정통 트롯을 아주 굳건히 고수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즉 가장 큰 장점을 지키려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변의 모든 경쟁자가 대중의 시선을 뺏고 화제성을 선점하기 위해 크고 자극적인 카드를 앞다투어 꺼내드는 이 흐름 속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 트롯이라는 기본기 중심의 전략은 분명 점수를 크게 잃지 않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서바이벌의 중반부 이후 리턴은 점수를 잃지 않는 것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표를 끌어모으는 그 화제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보수적인 접근이 결국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전체적인 경연의 흐름을 잃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듣고 나면 여러분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결론은 뭘까? 완벽하지만 화제성을 잃은 김태현 참가자는 이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히며 탈락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걸까?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분위기가 너무 굳어져서 회복하기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분석 문서가 내린 결론은 아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정체된 상황이 왜
탈락이 아닌지 좀 살펴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나아가 인간의 심리가 얽힌 경쟁의 가장 묘미인 부분입니다. 현재 중하위권 체류가 곧 탈락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문서는 이 답답하게 정체된 지점이 훗날 거대한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근거로 김태현이 아직 꺼내지 않은 혹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숨겨진 자산을 아주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자산이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강력한 팬덤 기반입니다. 전으로 자료를 첨부된 그 투표 지표를 보니까요. 방송 내내 중하위권을 막 맴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국민 투표 구도에서 김태현 참가자는 여전히 굳건하게 상위권 지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수치가 증명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기존에 쌓아둔 인기가 꽤 많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서바이벌의 후반부 판도를 아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무기라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결승전이 있는 후반부로 넘어갈 때 이 대중의 투표 심리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초반에는 시청자들이 오늘 무대에서 누가 제일 신선했나, 누가 제일 노래를 잘했나 이런 객관적인 퍼포먼스 위주로 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투표는 내가 이미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방어전으로 성격이 변모합니다. 아, 방어전이요? 네, 김태현은 서바이벌 초반부터, 아니 그 이전의 경력부터 이미 후자에 속하는 막강한 인지도와 두터운 신뢰도를 자산으로 보유한 참가자입니다. 그렇군요. 이 강력한 팬덤은 그녀가 잠시 방향을 잃고 흔들리거나 중하위권으로 밀려났을 때 프로그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바닥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지적한 두 번째 자산, 이것도 정말 무서운 무기더라고요. 바로 대중의 머릿속에 이미 깊숙이 콱 박혀버린 가왕 후보라는 각인된 이미지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청자들 마음속 한구석에는 김태현은 원래 우승 후보급 실력자잖아.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한 번은 크게 기량을 터뜨리고 원래 자리로 올라올 거야.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 대목은 대중의 인지 편향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작용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청자는 한 번 강력하게 각인된 이미지를 쉽게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줬으니까요. 네, 대중의 뇌리에 자선중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카드라는 기대감이 살아 숨쉬는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끄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김태현이라는 캐릭터를 방송의 편집 흐름이나 서사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을 주니까요. 즉 그녀를 둘러싼 스토리라인과 서사가 여전히 펄떡이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야, 거기에 이어지는 이 세 번째 자산에서 저는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고전의 시간, 이 위기서사 자체가 훗날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자 밑그림이 된다는 분석이요. 네, 그게 서바이벌의 본질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의 위기 없이 계속 1등만 하던 사람이 결승전에서 또 1등을 하면 사람들은 그저 역시 예상대로 잘하네 하고 박수치고 끝납니다. 감동이 덜하죠. 하지만 완벽했던 우승 후보가 뜻밖의 난관에 부딪혀 중하위권에서 고전하고 눈물을 삼키며 억눌려 있다가 어느 날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이번엔 다르다 하면서 무대를 완전히 폭발시켜버린다면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건 단순한 좋은 무대가 아니라 그날 밤 전 국민의 카카오톡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감동적인 한편의 인간 승리 드라마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침몰하는 과정이 아니라 반등을 위한 에너지를 깊은 곳까지 아주 강하게 응축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1등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서사가 대중을 훨씬 더 열광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중하위권 체류가 오히려 가장 폭발적인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빌드업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뭔가요? 어떻게 그 응축된 에너지를 터뜨리며 반등할 것인가? 문서는 이 위기의 벽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 세 가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김태현 참가자의 아주 전담 전략가로 고용되어서 이 문서를 읽고 있다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등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선곡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뚝심 있게 보여준 정통 트롯의 탄탄한 뼈대는 유지하되 이제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뽐내는 곡이 아니라
감정의 밀도를 극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곡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중요한 시점이죠. 가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면의 아픔과 연결되어서 듣는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짙은 서사가 담긴 노래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다라는 가창력 자랑은 더 이상 대중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과 얼마나 깊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솔루션이 사실 이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파격적인 조언입니다. 바로 한 번은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곱씹을수록 정말 흥미롭고 역설적입니다. 한 번은 무너져야 한다. 치열한 경연대회에서 살아남아 이기려면 남들보다 노래를 더 완벽하게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략적으로 무너지라니요. 언뜻 들으면 이상하죠. 하지만 앞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보면 이보다 더 전곡을 찌르는 조언이 없는 것 같아요. 관객들은 이제 로봇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가창력보다는 감정에 아주 깊이 휩싸여 부지불식간에 흘리는 눈물 아니면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숨을 고르는 그 찰나의 진심 어린 흔들림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다는 거죠.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인 전략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노래의 감정에 아주 자연스럽게 굴복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보여줄 때 그제야 막혀있던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겁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인간은 타인의 빈틈없는 완벽함 앞에서는 거리감을 느끼지만 취약성 앞에서는 깊은 공감과 강력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완벽함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취약함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와, 취약함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 정말 명언이네요. 김태원이 그동안 단단하게 지켜온 실수하지 않으려는 완벽한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릴 때 그것이 역설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개인전에서의 승부입니다. 여러 명의 팀원이 함께하는 팀전에서는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해도 시청자의 시선과 캐릭터의 매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럿이 나오니까요. 오롯이 무대 중앙에 혼자 서서 모든 조명과 시선을 독점하는 후반부의 잔혹한 개인전 구조가 열린다면 바로 그때가 그녀가 가진 진짜 강점과 서사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론적인 전략과 솔루션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문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현재의 실제 판세를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서바이벌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상대평가니까요. 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현재 모든 지표를 휩쓸고 있는 압도적 1순위는 누구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바로 홍지윤 참가자입니다. 네, 지표가 아주 놀랍더군요. 리포트를 보면 홍지윤은 유튜브 클립 조회수, 심사위원과 관객 점수, 라운드 MVP 차지, 심지어 팀을 통째로 다운 라운드에 직행시키는 견인차 역할까지 이 모든 긍정적인 지표가 아주 압도적으로 그녀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태풍의 눈입니다. 엄청난 기세죠. 그리고 그 바로 뒤를 강혜연, 금잔디, 이수연 같은 각자의 아주 뚜렷한 무기를 가진 쟁쟁한 실력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죠. 아주 냉정한 팩트 체크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김태연의 위치를 한번 시각화해 볼까요? 위로는 홍지윤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굳건히 버티고 있고 밑에서는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경쟁자들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네요. 김태연은 현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1위, 그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음 주에 짐을 싸서 집에 가야 해 완전한 탈락 후보도 아닌 말 그대로 생존과 탈락의 경계선인 회색지대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회색지대라는 게 참 사람 피를 말리죠. 이 회색지대라는 포지션의 특성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위아래의 작은 변동에도 쉽게 휩쓸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 개인에게는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대중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어 있어 기대치가 적당히 식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결정적 무대만 터져준다면 어느 방향으로든 가장 빠르고 높게 튀어오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눈 깊은 논의를 종합해보자면요.
김태현의 서바이벌 스토리는 절대로 이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허무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결코 끝이 아니죠. 당장 눈에 보이는 화제성 2위나 심사위원 점수 1위는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대중과 팬들은 그래서 결국 최종 가왕은 누가 될까라고 치열하게 토론할 때 그녀의 이름을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대중에게 100% 다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 즉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남아있을 거라는 그 무서운 기대치가 아주 든든한 방파제처럼 그녀를 버티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분석 문서가 내린 최종 결론이 참으로 날카롭고 의미심장합니다. 피 튀기는 서바이벌의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매 라운드마다 기계처럼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완벽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시청자와 심사위원 모두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웅성거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보여주지 않은 진짜 한 방이 남아있어.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 김태현에게 이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며 하는 더 이상의 정교한 기술적 연마가 아닙니다. 그동안 완벽함이라는 틀 속에 꾹꾹 억눌러 왔던 진짜 감정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터뜨릴 정확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 싸움이군요. 어쩌면 당장 다가올 다음 라운드의 무대가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그녀의 모든 답답한 서사를 단숨에 카타르시스로 바꿔버릴 가장 결정적인 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현역가왕 3의 김태현 참가자 상황을 조명한 이 분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치열한 일터에서 혹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며 고군분투하나요? 네, 정말 다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서바이벌의 생리를 통해 확인했듯이 때로는 우리가 죽기 살기로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매끈한 완벽함보다 무장 해제된 채 상황에 나를 내맡기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흔들림과 취약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렬하고 깊게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차분하지만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 피말리는 서바이벌 무대에서조차 완벽함이 더 이상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치열한 일상과 커리어라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과연 나의 약점과 흔들림을 어떻게 전력적으로 혹은 진실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주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질문입니다. 타인의 높은 기대에 맞추어 상처받지 않으려 완벽을 연기하는 것을 용기 있게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당신만의 서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이네요. 완벽을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는 나만의 서사. 오늘 밤 혹은 내일 출근하는 길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완벽함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흔들림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하고도 흥미로웠던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아직 터뜨리지 않은 멋진 한 방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탐구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